식을 누구로 나타내는 거? 합과 곱으로 나타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변태처럼. 정말로 좋아해요. 이 두 가지로 나타내는 걸. 그리고 요 합과 곱이 차수가 낮을수록 좋다는 얘기야. 차수가 낮을수록 좋아요. 그럼 요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다 배운 내용들이야.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여기 보세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즉, 얘가 몇 차예요? 2차 더하기 2차죠. 얘를 1차인 녀석들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A 더하기 B라는 1차 더하기 1차라는 어떤 아주 깔끔한 문자로 표현하고, 제곱 빼기 9배의 AB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 지금 1차로 표현된 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수학자들이. 즉, 가만 봤더니 딴 것도 없어요. 합과 곱으로만 연결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빼기, 차도 내가 어저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음의 합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차도 합이야. 따라서 어떻게 표현한다? 얘를 A-B의 전체 제곱 그리고 더하기 2AB예요 라고 쓸 수 있게 없게? 있기. 얘네도 이제 2차 함수까지 가고 2차 방정식까지 가면 어떤 녀석으로 발전할까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까지도 연계가 될까 안 될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요? 요 녀석이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누구냐면요. 세제곱인 녀석이에요.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어떻게 풀까요? 봤더니요. 얘는 A의 몇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3배의 AB의 A 플러스 B입니다. 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 안 해도 되죠. 얘를 곱셈 공식으로 풀어주면 A 세제곱 넘겨주면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의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니까 세제곱인 것만 넘겨줬더니 합과 누구로? 곱으로 만들어질 수 있더라. 굉장히 메리트 있는 녀석이에요. 다음, 마찬가지 논리로 여기서 차를 구해주면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니? 봤더니 A 빼기 B의 세제곱 더하기 3배의 AB 그 다음 A-B다. 내가 너희들 여러 학년들을 가르쳐 본 결과 가끔 너희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경우가 얘가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순간 착각해서 틀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 실수 안 하는 방법은 뭐냐면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얘네들 요 안에 값이 플러스니까 요 밖에 거 얘는 마이너스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아 얘는 플러스여야 돼 라고 조금 강제적으로 좀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마이너스고 누가 플러스인지 실수는 안 할 거예요. 알겠죠? 여기다 이제 좀 더 살을 붙이면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누구냐면 등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얘는 얘고요. 얘는 얘다. 이것도 말이 되지만 얘도 이렇게 보면 등호가 연결되어 있는 거 맞죠? 맞죠? 따라서 A 플러스 B를 구하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누구다? A-B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마이너스 2AB를 넘겨줬더니 4AB가 되더라. 또는 A-B의 제곱은 누구예요? A 플러스 B의 제곱에 빼기 4AB가 되더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합을 알고요. 곱을 안다면 차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차와 곱을 안다면 합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정해주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된다. 됐습니까? 다음 세 번째, 잘 등장하지만 한 번 나오면 너희들을 초토화시키는 경우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에요. 세 근의 합은, 세 녀석의 제곱의 합은 누구랑 같다? 역시 합과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타내느냐? A 더하기 B 더하기 C, 세 녀석의 합,
제곱에 빼기 2배 각각 2개씩 모은 곱이다. AB, BC, CA다. 요거 잘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나요? 모르겠나요? 알겠죠? 다음 또 누구도 있어요? 네 번째. 얘도 있어.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알 수 있니 없니? 얘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얘는 누가 된다?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누가 되니? A 더하기 제곱 B 제곱 C 제곱 가로를 왜 했을까? 중가로를 소가로 해도 되는데 빼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고요. AB BC CA고 점점 지저분해지죠. 더하기 몇이다? 3ABC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에 누가 있냐면 이 녀석이 있어.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는 누가 된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누구예요?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공식이 있어요. 따라서 세제곱 3개의 합은 얘만 넘겨주면 돼요. 따라서 이렇게 넘겨줬고요. 얘는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겠지만 3차보다 낮은 차수로 계산이 됩니다. 합이 있고요. 이렇게 묶어주면 2개씩 곱한 곱의 합이 있고요. 곱의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 얘를 넘겨준 거잖아. 지금 여기에 세 녀석의 곱이 있고요. 얘가 문제네요.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어떻게 구하나요? 얘가 끝판왕이겠지. 얘는 어디서 구한다? 여기서 구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오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가 조금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요렇게 되면 뭐예요?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뭐 한 문제 정도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22번 보는데, 자, 22번 잘 봐요. 이건 정리를 잘 해놔야 돼. 조금 능수능란하게 해줘야 2학년 가서도 고생을 안 해요. A 더하기 B가 몇이고요? 3이고요. A, B가 몇이다? 3이라고 합니다. 요때 첫 번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구하래요. 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자,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AB. 따라서 누가 된다? 3의 제곱에 빼기 2 곱하기 3이다. 9 빼기 6이니까 답은 3이 되겠습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다음 2번 봅니다.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어떻게 되니? 봤더니요. 얘는 합의 세제곱 빼기 3배의 곱 그리고 합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됐니? 지금 이 공식 그냥 그대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몇이 되고요? 3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0이 되겠네요 라고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서 뭐하라? 이제 봐봐. 세 번째. 자,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을 구하래요. 여기서부터 공식이 없어요. 그럼 얘를 내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얘를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전체 제곱에 맞습니까? 그러면 A의 4제곱, B의 4제곱이 나오는 거 맞죠? 빼기 몇을 해주면 돼요? 2의 A의 제곱, B의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그쵸? 얘를 왕따시 A라고 보면 B의 제곱을 왕따시 B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얘도 누구예요? A의 제곱이고요. 얘도 B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쵸? 차수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얘는 누구예요? 봤더니 A, B를 묶어주면 전체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 맞죠? 계속 가볼까요?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어떻게 구하나? 이미 우리가 구해놨어요. 누구라고? 3이라고. 따라서 3의 제곱 빼기
2배의 몇이다? AB가 몇이에요? 3이고요. 이 녀석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쓸 수가 있죠. 9 빼기 18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따라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와 B는 실수가 아니란 얘기야. 복소수란 얘기죠. 허수 부분이 있는. 왜? 4제곱을 해줬는데 음수가 나와. 이건 뭔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됐나요? 됐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푸는 방법이 여러 개란 얘기야. 여기 봐요. 4차를 굳이 제곱으로만 만들 필요는 없어요. 1차인 녀석과 3차인 녀석을 곱해도 4차는 나오잖아. 그치? 조금 조잡스럽지만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요. 두 번째 풀이로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추천하는 건 얘야. 어떻게 푸느냐? 일단 보는 거예요. A 더하기 B라는 녀석과 내가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곱해버리겠대요. 그러면 얘는 누가 나와? 요렇게 하니까 누가 나오고요? A의 4제곱. 맞습니까? 다음 요렇게 곱해도 누가 나와요? B의 4제곱. 그 다음 더하기 A, B의 세제곱이 나올 거고요. 요렇게 곱하니까 누가 나와요? A 세제곱에 B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0이야. 따라서 얘 곱하기 얘는 3 곱하기 0이기 때문에 0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이란 녀석은 결과적으로 누구다? 요 녀석을 넘겨준 녀석인데 얘는 봤더니 A, B로 묶이고 나서 누구다? A, B 하나씩 묶였으니까 A 제곱이 하나가 들어갈 거고요. 누가 들어가요? B의 제곱이 들어가겠네요. 맞습니까? 얘를 넘겨줬더니 마이너스 AB 곱하기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훨씬 내가 얘를 추천한다고 했지? 풀리긴 풀리지만 번거롭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B가 몇이라고 나왔고요? 3이라고 나왔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이라고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나온다? 마이너스 9가 된다. 답은 똑같지만 어떻게 푸느냐의 차이예요. 알겠죠? 그러면 자 5제곱을 가봅시다. 4번이요. 내가 왜 이 두 개를 설명을 했냐면 얘 때문에 설명을 했어요.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얘와 얘의 차는 누구냐면 얘는 지금 A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을 누구로 본 거야?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래서 제곱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제곱으로 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녀석과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차수가 2차야. 차이가 얼만큼 나요? 차수만 봤을 때 0만큼 나요. 그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두 번째 건 여기 1차고 여긴 3차니까 차수가 얼만큼 나요? 2차가 나와요. 그죠? 2차가 나오니까 문제는 어디서 생겼어요? 결국엔 여기서 생겨요. 그러니까 즉 어떻게 풀까요? 라고 한다면 얘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홀수니까 자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에 누구?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푸는 방법이 있을 것. 또 하나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에 A 더하기 B라고 풀어도 A의 5제곱과 B의 5제곱은 어떻게 나와서 풀릴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누가 좋을까라는 얘기야? 위에 게 낫다는 얘기예요. 왜? 얘는 차수가 3차와 2차니까 차이가 몇 차? 1차. 얘는 4차와 몇 차? 1차니까 차수가 3차 차이가 나요. 그럼 예를 해주면 안 봐도 비디오예요. 누구다? 여기가 3차로 변해서 3차를 또 구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겨요. 이해가 됐나요?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5라고 한다면 3차와 2차로 나눠주는 거예요. 거꾸로 9차라고 하면 뭐 해주면 돼? A의 5차와 A의 4차씩 이런 식으로 나눠서 A의 9차를 만들어주면 돼요. A의 7차, 2차, 6차, 3차 이런 건 다 쓰레기 짓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럼 계속 갑니다. 요거로 갈게요. 했더니 누가 나와? A의 5제곱 더하기 이렇게 하니까 B의 5제곱 그 다음 더하기 A 세제곱 B제곱 그 다음 더하기 A의 제곱에 B 세제곱. 근데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건 누구였어요? 자, 얘였죠?
맞나? 누가? 아이고, 요렇게죠? 요 녀석이. 그럼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은 누구래요? 0이라고 나왔어. 그럼 0 곱하기 누구야? 3이니까 얘 다시 0이 되네요. 그쵸? 그리하여 A의 5제곱 더하기 B의 5제곱은 누가 된다? 얘 정리해서 넘깁시다. 넘겼더니 일단은 A제곱 B의 제곱으로 묶이고요. 그럼 여기 A 하나 남고 여기 B가 하나 남네요. 따라왔나요? 그러면 넘겨주면 마이너스 얘 A, B의 전체 제곱이야. 그 다음 A 더하기 B는 누구다? 그냥 A 더하기 B네요. 얘는 누구고? 3이죠. 문제에서 3의 제곱이 될 거고요. A 더하기 B 역시 3이니까 답은 몇? 마이너스 27일 것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녀석 2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나? 이렇게 아무 문제도 아닌데 너네들이 그냥 얼어버려요. 왜? 무리수 더하기 유리수니까. 루트가 나오면 그냥 얼어버리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정리한다?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빼기 세제곱 빼기 세제곱. 합과 뭐다? 곱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잽싸게 뭐 먼저 해줘야 돼? 23번 문제를 풀 때는 x 더하기 y가 누군지 누구예요? x 더하기 y는 2루트 2고요. 그 다음 x 곱하기 y는 누구다? 봤더니 루트 2 더하기 1에 루트 2 빼기 1이니까 1이 나오네요. 2 빼기 1이니까. 근데 가만 봤더니 3번에 뭐예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누구도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x 빼기 y도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x 빼기 y는 몇이에요? 2가 나오네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이 다 풀릴 거예요.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다음 24번하고 25번의 문제인데 24번하고 25번은 누구예요 지금? x 곱하기 y를 구하라는 문제야. 본질적으로 25번도 x 곱하기 y 안 물어보지만 잘 봐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두 녀석이 곱이 나와요. 곱을 구해야 되는 게 마땅해. 그럼 그 곱은 어디서 구한다? 봤더니 두 녀석의 합이 3이고요 제곱의 합이 11이라면 봐봐, 합 알고요 제곱의 합 알면 곱만 모르는 거네. 곱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넣어주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30번 볼까요? 30번 볼까요? 자, 봅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몇이고요? 3이고요. 두 녀석들의 곱의 합이 몇이래요? 역시 3이고요. 세 녀석의 곱이 누구래요? 3이래요. 아이고야. 그런데 누굴 구하라?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x를 구하랍니다. 야, 너네 혹시 윈터 때 3차 함수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배웠어요? 2차 함수 말고. 기억이 안 나요. 법정도 아닌데 기억이 안 난대. 자, 그걸 알면 좀 편하긴 한데, 야, 일단은 봐봐.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3차 방정식이래요. 요런 녀석이 있는데, 자, 요 녀석의 해가 누구예요? 알파, 베타, 감마, 요 세 마리래요. 이 녀석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습니다. 세근의 합은 누구예요? 봤더니 세근의 합은 각각 하나를 더해준 거는 똑같아요. 2차 함수랑 마이너스 a분의 b다 라고 하고요. 두 녀석들끼리 곱해요. 그럼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라는 녀석은 누구니? 봤더니 두 녀석들끼리 곱한 거는 a분의 c가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녀석을 한 방에 다 곱해버린 건 누구다? 여기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 그 다음은 마이너스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요 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이 문제는 생각보다 되게 쉽게 풀리긴 하거든. 근데 요거를 지금 안 배웠다라고 한다면 그냥 전공법으로 갈게요. 요거는 알아두면 인생 편해요. 알겠어? 앞으로 2차가 아니고 3차가 나올 거고 너희들은 4차까지는 배워. 무니까 상관없이요. 그러면 x 더하기 y, y 더하기 z, z 더하기 x 너무너무 복잡하다. 얘를 다 나열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머리가 터질 것 같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주면 되느냐? 요 식이 있죠. 자, 여기서 가만 봤더니 x 더하기 y는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3-z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고요. y 더하기 z는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역시 또 3-x라고 볼 수가 있고, 자, z 더하기 x라는 녀석은 어떻게 된다? 3-y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요 식은 x 더하기 y는 3-z, 얘는 3-x, 얘는 3-y니까 누구를 정리하면 되겠어요? 봤더니 3-x, 3-y, 3 몇이다? z가 되겠다. 됐어요? 야, 우리가 곱셈 공식 중에 배운 게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거 있었어. 자, 이거 기억나니? 곱셈 공식 중에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x의 몇 제곱?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 더하기 ab bc ca x 더하기 a b c였어요. 이 기억이 나면 참 좋아. 왜? x 자리에 3이 들어간 거고 a 자리에 x, 마이너스 x, x에 3 다 들어갔어요? b는 마이너스 y, c는 마이너스 z. 똑같은 꼴이죠 지금. 이해가 됐니? 그대로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얘는. 자, 한번 보자. 3자리가 x 자리에 지금 누굴 넣을 거냐면 3을 넣을 거야. 그럼 3을 넣었더니 누가 돼? 이렇게 3, x 자리에 3을 넣어봅시다. 3이 될 거고요. 여기도 3이 될 거고 여기도 3이 되겠습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대로. 그 다음 a 자리에 이제 난 누구를 넣을 거다 봤더니 마이너스 x를 넣을 거야. 그럼 a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a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x, 여기 마이너스 x, 여기도 마이너스 x. 근데 b 자리에 누구를 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y를 넣고요. c 자리에 누구다? 마이너스 z를 넣는데요. 그러면 b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으니까 여기가 누가 돼? 더하기 y 더하기 몇? z가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y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지워지고 xy, yz, z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a, b, c란 녀석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를 곱해달라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xy, z가 되겠죠. 마이너스 3번 곱해지니까. 자, 계산합시다. 그러면 얘는 몇이 되는 거고 3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빼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3이라고 했으니까 3, 3은 9가 될 거고요. 얘는 누가 돼? 더하기 얘 역시 3이었죠? 3 곱하기 3이 될 거고요. 얘는 누가 된다? 빼기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7. 얘랑 얘는 지워지고요. 빼기 3. 답은 몇? 24입니다. 있어요? 틀렸네. 어디요? 어허, 이거 안 했구나. 그쵸? 아이고, 그럼 다 틀렸네. 뭐가 틀렸어? 아, 얘가 27인가요? 그쵸? 9, 3에 27, 그죠? 얘랑 얘랑 지워지고 9 빼기 3이니까 6이 답인가요? 6은 있어요. 답은 4번이죠. 됐나요? 31번 뭐 하란 얘기니? 31번 뭐 하란 얘기예요? A의 몇 차? 최고차가 보니까 3차, 3차, 3차가 되는 거 맞죠? 뭐 하란 얘기예요?
이 얘기죠. 이거 활용하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맞지? 그대로 여기서 넣어주면 되지. 얘 알아요? 몰라요? 알고요. 얘도 알고요. 지금 얘도 안 와요, 문제에서? 얘를 모르네. 그쵸? 얘는 어떻게 구해요? 얘도 알고 얘도 아니까 여기 자동으로 구해져 안 구해져? 구해서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들이 쓰지 않고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시험 문장에서 문제가 풀리죠. 됐니? 됐어요? 안 됐어요? 대답이 없어요. 자, 갑니다. 이거 지워도 되나? 또 32번 볼까요? 전화기 집어넣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와, 지금. 어디야? 클린실 가면 이게 핸드폰 반납하는 거 있지? 그 핸드폰 수거함. 그거를 여기 3층 강의실 개수만큼 사서 주문을 했거든? 중국에서 오는데 지금 한 달, 거의 2달 가까이 안 오고 있어. 지금 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불안해요. 자, 32번 봅니다. 건널비가 몇이래? 건널비가 22고 모서리 길이의 합이 몇이래요? 24래요. 이때 누굴 구하라?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봅니다. 직육면체야. 지금 정육면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직육면체. 쌤 마음대로 하나 그릴게. 자, 요런 녀석이 있고요. 요런 녀석이 있대요. 그럴 때 요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녀석을 B, 얘를 C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건널비는 뭘 말하는 거니 봤더니 건널비는 밖의 넓이니까 요 녀석의 넓이 몇 개 있어? 앞 뒤에 있는 거 맞지? 곱해줬더니 A 곱하기 C예요. 그리고 요 녀석의 넓이는 누구다? B하고 C지요. 요 윗면과 아랫면의 넓이 몇이에요? A 곱하기 B가 되는 거 맞죠? 따라서 AB라는 녀석 들어오고요. BC라는 녀석이 있고 CA라는 넓이가 있는데 얘네들이 좌우, 앞뒤, 상하 두 개씩 똑같이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두 배의 이 녀석이 누구다? 22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길이의 총합이래요. 길이의 총합이 지금 24란 얘기는 야, 요 A가 몇 개가 있나 봤더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따라 4배의 A가 있고요. B 역시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C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얘가 몇? 24입니다. 이때 누굴 구하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요 녀석이죠. 자, 요 점과 요 점 또는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녀석이 대각선일 거예요. 자, 연결을 해보면 자, 요런 녀석이 되겠죠. 얘가 누구야? 대각선일 거라고. 길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너네 허무맹랑하게 길이 구할 생각하지 마요. 길이도 마찬가지고 넓이도 마찬가지고 부피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수직이 이용이 돼. 알겠죠? 수직이 이용이 돼요. 그럼 길이를 구할 때 수직을 이용하는 방법은 뭐예요? 피타고라스죠. 너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기억나니? 여기가 A고요. x1, y1이라고 하고 요 점을 B라고 한다면 얘가 x2, y2라고 한다면 요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요 녀석을 L이라고 한다면 즉 선분 AB의 길이는 누구라고 해? 루트 x2-x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라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이건 누구 원리로 구한 거야?
이거 피타고라스예요. 왜냐면 자 요렇게 x축 y축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네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x축 y축의 가장 큰 매력은 누구예요? 수직이라는 데 있어요. 수직이라는 데 있어. 그러면 요 녀석을 요렇게 잘라주고 요렇게 잘라주고 y축과 평행하게 x축과 평행하게 잘라주면 얘가 수직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무슨 삼각형이 돼요?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요 녀석의 길이와 요 녀석의 길이를 알면 되는데 자, 요 점을 C라고 한다면 AC의 길이는 누구예요? 봤더니 자, AC의 길이는 몇이에요? x2 몇이다? 여기가 지금 x2 좌표죠? 여기가 누구 좌표고? x1 좌표잖아. 따라서 x2 빼기 x1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니 없니? 원래는 없어요. 절대값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얘가 더 커 보이니까 이렇게 쓴 거지 누가 큰지는 원래는 알 수가 없을 거라고 그림 그리면. 그치? 절대값의 정의가 뭐예요? 절대값의 정의가 뭐니? 이거 알아야 되는데. 틀려도 좋으니까 얘기해 봐요. 예영아, 뭐야 절대값의 정의가? 절대값도 정의가 있어요. 얘는 절대값은 뭐라고 한다라는 정의가 있어. 절대 까먹지 마세요. 절대값은 거리예요. 절대값은 그냥 거리야. 어떤 거리야?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내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어? 그냥 두 점이라고 했어요? 그냥 두 점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두 점이 같은 점이라면 거리는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고요. 거리는 음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거리, 즉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길이를 구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거리를 구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만약에 서술형에서 거리에 대한 막 거리가 많아. 얘가 크고 얘가 작아 보인다고 해서 그냥 x2 빼기 x1이라고 하면 감점이에요. 서술형에서는. 무조건 뭐 한다? 거리란 말이라면 거리에 대한 정의는 수학적 정의는 절대값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 BC의 길이는 누구니 봤더니 여기에 y좌표는 누구고요? y1이고요. 여기에 y좌표는 누구예요? y2입니다. 따라서 BC의 길이는 절대값 y2-y1이 되는 거예요. 됐니? 그 다음 요 길이랑 요 길이를 알았으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뭐예요? 제곱 해준 다음에 뭐 해주면 돼? 더해주고 루트 씌워주면 나오는 거 아니야. 제곱을 해주고 제곱을 해줬더니 또 하나 수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니? 중복되는 거야. 음수건 양수건 나발이고 제곱해주면 무조건 양수 아니면 0이 나오는데 절대값도 양수되게 하고요. 제곱도 양수되게 한다면 이건 두 개가 중복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제곱을 지울 수는 없잖아. 값이 바뀌니까. 그치? 따라서 뭐 한다 이제. 비로소 그래서 괄호로 바꿔주는 것 뿐이에요. 왜? 중복이 되니까. 따라서 이 녀석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넣어주고 더해주고 루트 씌워줬더니 3분의 1b가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도 수직이 되는 걸 봤더니 요 바닥면과 요 녀석을 봤을 때 수직이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따라서 자 여기서 요 점에서 요 점을 잇는 선분을 하나 쫙 그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얘가 수직이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요 길이를 별이라고 한다면 요 지금 연두색 길이를 얘는 누가 될 거고요? C가 될 거고요. 근데 요 별의 길이는 누구냐 봤더니 얘도 지금 수직인 거 보이죠? 따라서 요 별의 길이는 누가 된다? 별의 제곱은 얘가 빗변이니까 수직이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요 대각선의 길이를 누구라고 하자? 별까지 써먹었네. 하트라고 하자. 그러면 하트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누가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에서 별의 제곱 더하기 얘가 높이처럼 되니까 C의 제곱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별의 제곱은 누구예요? 여기 이쁘게 구해놨네요. 따라서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별이란 녀석은 루트를 씌워준 겁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면이나 이체나 방법은 다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하나만 더 추가되는 거 말고는 없어요.
문제는 누굴 구하라는 거야?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대각선의 길이 누구?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뭐 해달라고? 루트만 씌워달래. 이 뜻이네요, 이 문제는. 그러면 얘 알고 얘 아니까 누굴 알아야 돼?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누구를 해줬더니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해줬더니 누가 나온다라는 사실,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온다는 사실, 요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죠. 그러면 얘가 누구라는 거예요? 6이죠. 따라서 6의 제곱, 그 다음 얘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생으로 나와 있어요. 그쵸? 따라서 몇? 22를 빼주면 되네. 그럼 14이 되나요? 답은 몇? 루트 14가 답이죠. 있어요? 33번은 그냥 봤을 때 조금 어려워 보이네요. 선물로 놔둘게. 자, 나머지 정리 가볼까요? 지워도 되죠? 지금 저 앞 수업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어요? 응? 인수분해. 오케이. 근데 인수분해 조금 시간이 필요해. 집중 투자가 필요한 단원이긴 해요. 많이 중요하다. 자, 나머지 정리 갑니다. 항등식이라는 거 얼마 전에 배웠죠? 어제 배웠어요? 아니면 지난주에 배웠어요? 지난주에 배웠어요. 항등식은 뭘 말해요?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학교 선생님이건 인강 선생님이건 학원 선생님이건 똑같이 얘기하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이 한자 자체가 그래. 항상 할 때 항자고요. 평등할 때 등자야. 그러니까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란 얘기야. 뭘 집어넣었을 때? 실수 전체, 모든 실수를 집어넣었을 때 그냥 성립해버리네요. 이 뜻이에요. 즉 이런 거죠. x 플러스 a의 제곱이 누구다?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의 제곱이다. 이거 항등식이에요. 당연한 거죠. 뭘 집어넣어도 뭐가 돼? 등호가 성립하니까. 얘는 방정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죠? 자, 요런 경우니까 자, 1번 항등식이 아니야? 방정식이죠. 2번은 맞습니까?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1이 나온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보면 돼. 야, 이거 전개 안 하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항등식인지를. 숫자 넣어봐요. 숫자 넣었어. 근데 몇 차식이야? 몇 차식이니? 2차식이지. 2차식이죠? 따라서 숫자 2개만 넣어서 같으면 거의 항등식이야. 이거 봐. 2차 함수인데 내가 지금 임의의 요 값과 요 값을 넣었대요. 근데 왼쪽 식이 이거란 얘기야. 가정을 하면. 오른쪽 식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만약에 다른 녀석이다라고 한다면 그래, 우연치 않게 요런 그래프인데 맞아 들어갈 수가 있어. 왜냐면 2차 함수랑 2차 함수를 비교했을 때는 근이 최대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 여기 봐. 얘가 지금 x제곱 더하기 울라불라라는 식이고요. 얘가 몇이다?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울라불라라는 식이야. 그럼 얘네 둘이 지금 해를 구하고 싶대요. 교점을 구하고 싶다? 같다란 얘기가 되잖아. 넘겨주면 몇이야? 4x의 제곱. 너네들 이 짓 하면서 뭘 할까? 문제를 풀 거 아니야. 2차 함수니까 해가 최대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2개 나올 수 있어요.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중근으로. 빵개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 2개까지는 내가 뭐예요? 신기가 있어요. LH 걔네들처럼. 그치? 신기가 있어서 계산을 하지도 않았는데 2개를 딱 넣었더니 해가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을 거야. 하지만 3개가 같다면 뭐예요? 얘는 무조건 같은 식이야. 2차 함수에서. 그러면 3차 함수일 때는 어떻게 계산해 주면 돼요? 해를 4개를 넣는데 4개가 다 같아. 아무 숫자를 막 집어넣는데.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건 같은 녀석이에요. 알겠니?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x 플러스 1의 제곱
이게 지금 너무나 다행이야. 안 복잡해서 망정이지 복잡한 식이라면 이렇게 가란 얘기예요. x제곱 더하기 1인데 잽싸게 0 넣어볼까요? 0 넣었더니 1 빼기 2 마이너스 1 나오고요. 0 넣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1? 0 넣었더니 1, 0 넣었더니 1이죠? 0 넣으면 1이니까 하나 맞네요. 그럼 누굴 넣어볼까요? 이번엔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넣었더니 얘는 누가 돼? 0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 넣었더니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 넣었더니 2가 되네요. 야, 두 개가 같아? 이것도 드문 현상인데 조금 불안해? 그 x에 누굴 넣는다? 마지막으로 2 집어넣자. 1 집어넣자. 3 같은 거 집어넣을 필요 없잖아. 우리 친구 0, 1, 마이너스 1이 있는데. 그지? 1 집어넣었더니 몇이 나와요? 4가 나올 거고요. 빼기 2가 되겠죠? 여기도 1제곱 더하기 1이니까 2가 나와. 세 녀석이 같대요. 애누리 없어요. 같은 녀석이야. 왜? 2차니까. 됐습니까? 객관식이면 이렇게까지 정리해서 문제를 바로바로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이제는 문제 푸는 기술을 조금씩은 알아가야 돼요. 인터 때부터 어느 정도 했잖아, 우리가. 맞아? 이제 살 붙일 때가 된 거야. 자, 다음. 4번은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4번 넣어봐요. 우리 친구 누굴 넣을까요? 0을 넣어볼까요? 0을 넣었더니 몇 나와? 3 나오죠, 왼쪽은. 오른쪽은 누구 나와? 0 넣었더니 2 나오는 거 맞아요? 처음부터 나가리가 됐네? 그럼 얘는 항등식이 아니야. 무슨 식이야? 방정식이에요. 알겠죠? 됐습니까?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은 크게 설명 안 해도 되죠? 근데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얘기긴 한데 여기 봐요. 수치대입법. 다음 등식이 누구인 항등식이래요? 형광펜 칠해놔야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주어가 x야. 46번도 뭐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47번도 누구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요. 이렇게 실컷 있는데 x랑 y랑 겹쳐져 있는 식들이 나올 건데 거기다 모든 실수 y에 대하여라고 하는데 너네들은 습관적으로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 솔루션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문제에 신기하게 다 뭐라고 써 있어요? 누구에 대한이라고 주어가 다 써 있어요. 없으면 큰일 나거든. 없으면 큰일 나요. 왜? 항등식이란 말을 못 쓰거든. 이해가 됐나요? 49번도 뭐예요? 없는 줄 알았더니 첫째 줄 끝에 가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써 있고요. 48번은 대놓고 처음부터 있고요. 넘어가 볼까요? 다 써 있어요. 50번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값,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자, 51번은 문자가 지금 3개가 보이네요. x가 보이고 k가 보이고 누가 보여요? y가 보이죠? 그럼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야? y에 대한 항등식이야? 둘 다 아니죠?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주어가 누군지를 봐야 돼.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형광펜. 아,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그럼 51번 어떻게 풀어야 돼요?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줘야 돼. 그럼 너희들 눈에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레드선 하고서는 오로지 나의 눈엔 K만 문자로 보이고 나머지는 숫자처럼 생각해 라고 가야 되는 거야. 왜? 주어가 누구니까? K니까. 51번 보자. 자, 51번을 보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니까 K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건 KX 어쩔 수 없다. 3X 다 나열해야 돼. 빼기 3KY 그 다음 빼기 4Y 그 다음 더하기 몇? 5K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래요. 얘를 넘겨줘도 그만 안 넘겨줘도 그만이야. 맞지요? 그러면 귀찮으면 안 넘겨도 돼요. K가 있는 걸 봤더니 요렇게 3개가 있네요. 그럼 얘네들이 K에 대한 1차식인 거야. 묶어줘. X 여기는 마이너스 3Y 그 다음 플러스 5예요. 그 다음 K 그 다음에 더하기 3X 마이너스 4Y 나머지 찌꺼기 묶어줬더니 얘가 누구다?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래. 이 얘기는
K 앞에 마이너스 2는 누구랑 같아야 돼요? 봤더니 얘랑 같아야 되니까 얘가 누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뒤에 상수항처럼 생긴 요 녀석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더하기지 요 전체가 누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그럼 2원 1차 연립 방정식이네. 어떻게 돼요? 자, x 마이너스 3y 더하기 5는 마이너스이니까 얘가 몇? 마이너스 7이 돼야 될 거고요. 다음 3x 빼기 4y가 몇이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대요. 이거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맞아 틀려? 지금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거라고. 연립방정식을. 그지? 맞아요? 왜냐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 아닌가? 요즘 1학년 때 배우나? 아무튼 배웠을 거 아니야, 중학교 때. 그지? 이거 어떻게 풀어요? 뭐 소거법, 뭐 대입법 뭐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 그지? 근데 걔네들의 본질은 누구야? x랑 y를 동시에 구하니 안 구하니? 동시에 안 구해요. 그죠? x면 x, y면 y 한 문자를 뭐예요? 날려버려요. 날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희들이 딱 거기서 사고가 막힌 거야. 왜냐면 여기에 수학 문제 푸는 솔루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문제를 볼 때는 너희들이 딱 문제를 푸는데 답이 딱 안 보여, 처음에.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예요. 실생활 문제가 나왔거나 아니면 문자가 무지하게 많은 경우야. 맥스도 나오는데 K도 나오고 L도 나오고 막 Y도 나오고 C도 나와. 그럼 뭐예요, 진짜? C 하면서 욕하잖아. 맞아?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심호흡을 먼저 한 다음에요. 뭘 찾아보냐? 문자가 몇 개인지를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문자로 봐야 되는, 미지수로 봐야 되는 게 몇 개인지를 찾아보는 게 좋아요. 따라서 문자가 몇 개가 나왔어? 내가 보기에 n개가 있다 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조건식, 방정식이건 뭐건 아니면 문제에서 나오는 조건이건 간에 내가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야 돼? n개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문자가 만약에 A, B, C가 있대요. 그 세 개를 구하래? 그럼 조건식은 뭐가 나온다? 조건은 세 개가 나와요. 세 개가 나와. 뭐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부피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건이 세 개가 나온 거야. 이 세 개가 있어야 뭐가 돼? 문자 세 개를 구해요. 자, 3x 더하기 1은 몇이다? 4다. 방정식 풀려요, 안 풀려요? 이거 풀려요. 왜? 미지수 몇 개야? 하나인데 지금 조건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으니까 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연립방정식은 왜 두 개나 줄까요? 예를 들어 이런 식 하나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 풀려, 안 풀려? 얘 죽어도 안 풀려요. 왜? 해가 무지에 많거든. 해가 무한개거든. 맞니? 그쵸? 그런데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라 그래. 거꾸로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가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누가 나와? x랑 y 값이 딱딱 나와버려요, 안 나와버려요? 나옵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니? 근데 조건식까지 찾았는데 여기서 또 뭐예요?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 식이 복잡하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심호흡하고 어떻게 문제 푸느냐? 마인드는 똑같아요. 문자를 뭐 한다? 하나하나 줄여나가세요. 이게 수학 문제 푸는 비법이야. 딴 거 없어. 산수 잘해라? 아, 이거는 너네들 몫이야.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잖아. 3,3응구라고 내가 10몇 년, 20몇 년을 외쳐도 시험장 가서 6이라고 쓰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말리냐고. 그쵸? 그건 답이 없어. 그때 멘탈인데. 근데 문제가 지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정도는 내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일단은 복잡해 보면은 문자가 몇 개, 즉 미지수가 몇 개냐? 거기에 따라서 조건이 몇 개인지를 찾아야 돼. 만약에 내가 문자가 3개인데 조건을 2개밖에 못 찾았어요. 그럼 뭐 한다? 아직 하나가 모자란 거니까 그걸 계속 문제를 읽어가면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문자가 4개인 경우는 안 나온다고, 문제가 거의. 보통 2개에서 3개잖아. 그죠? 다음. 이 문자를 어떻게 줄이냐? 이건 너네들이 이미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그런데 이거를 접목을 시킬 줄 몰라. 그러니까 문자가 많으면 그냥 허황되게 이거 너무 많아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x 더하기 y 빼기 z가 얼마고요? 뭐 3x 더하기 2y 빼기 더하기 뭐 5z가 2다. 또 x 마이너스 y 더하기 3z가 뭐 7일 때 이거 어떻게 구해? 문자를 하나하나 줄여나갔어요. 생각 한번 해보라고. 요렇게 한다면 이제 누구를 조질 건지 딱 나는 한 놈만 조져 이 마인드잖아. 너네들도. 야, 내가 요번에 여기 y가 만만해 보여. 그래서 y를 조지겠다라고 하면 여기다 2배 해준 다음에 y를 없애겠지. 그 다음 뭐하니? 요렇게 해주면 여기다 2배를 해줘갖고 y를 또 없애겠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누구다? x와 z에 대한 식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또 누가 나와요? x와 z에 대한 식이 하나가 나와요. y 날려버린 거 맞죠? y 날려버렸어요. 그 다음 뭐하니? 여기서 또 x를 조질까 z를 조질까 또 걱정하다가 이번엔 z를 조져버리자 한 다음에 x에 대한 식 하나 하면서 뭐가 된다? x는 누구라고 나온다고. 그럼 그때부터 줄줄이 비엔나잖아. x가 만약에 3이 나왔어요. 그럼 x, z 이 식에다 넣건 이 식에다 넣건 똑같으니까 x에 그 값 넣어주면 z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 x, z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y 값 어디 넣어도 같은 값 나오는 거 맞잖아. 이게 풀이야. 딴 게 없어요. 알겠어? 즉 문자를 하나하나 줄여나갔어요. 복잡해 보이면. 이거보다 완벽한 방법은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문제 복잡해 보면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야, 오랜만에 이게 등장해서 지금 잡소리를 했는데, 요런 녀석이다 라는 것까지. 자, 그러면 가보자. 55번. 나중에 방정식 가면은 방정식에 대한 또 다른 해석도 좀 해줄게요, 내가. 얘는 항등식일까 아닐까? 여기 봐요. 9라는 녀석을 4로 나눴더니 몫이 2고요. 나머지가 1이래. 얘는 항등식이에요, 아니에요? 항등식이야, 아니야? 항등식이야. 얘는 항등식이야.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미. 맞아요? 그러면 여기 봐요. fx라는 녀석을 산수가 틀리지 않고요. gx로 나눴더니 몫이 qx가 되고요. 나머지가 rx가 나왔대요. 얘는 항등식일까요, 아닐까요? 항등식이니 아니니? 대답해봐. 틀려도 좋으니까. 아니야, 항등식이 아니야. 괜찮아요. 틀려도. 위에 게 뭐였어? 그럼 아래 건 뭘까? 누구로 나눴더니 누가 나오고 누가 남더래. 누구로 나눴더니 누가 나오고 누가 남더래. 같은 모양새야, 아니야? 같은 모양새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야. 얘는 함수고 얘는 함수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9라는 녀석, 4라는 녀석, 2라는 녀석, 1이라는 녀석도 역시 엄연히 무슨 수야? 함수예요. 무슨 함수야? 항등함수. 얘를 fx라고 봐도 돼. 얘를 gx라고 봐도 되고 얘를 qx, 얘를 rx라고 봐도 전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야.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런 거 있잖아. x라고 한다면 x 더하기 누군가라고 하면 이 x는 뭐다? 하나의 미지수라고 생각하지만 얘도 함수예요. 어떤 함수니? 엄연히 이름 있어. 항등함수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거는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마인드도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마인드야. fx 얘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렇게 내가 함수를 만들어줬으면 특이한 조건이 없으면 얘는 뭐다? 숫자도 통용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얘가 항등식인데 얘가 항등식이 아니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맞잖아. 그치? 얘는 항등식이다, 아니다? 응. 얘는 항등식이에요, 아니에요?
항등식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나눠줬는데 나머지가 누구야 라고 하면은 너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가 방정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한다고. 절대 안 돼. 누가 어떻게 돼서 나눠줬어요? 얘는 무조건 항등식이에요. 알겠니? 이런 경우죠. fx가 gx가 요번엔 누구래요? 뭐 3x 플러스 1이래요. 얘로 나눴더니 몫이 qx고요. q1x고 나머지가 r1x래요. 또는 r1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얘를 또 누구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q2x고요. 나머지가 r2x래요.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관계도 무슨 식이에요? 항등식이다. 알겠어요? 요런 관점이 필요해요. 왜냐면 얘를 나눠서 몫이고 나머지라고 했잖아. 얘를 몫이고 이렇게 말한 거잖아. 이거 얘기야. 9를 4로 나눴더니 몫이 2고 나머지가 1인데 얘는 누구다? 5로 나눴더니 몫이 1이고 나머지가 4야. 세상에 이거랑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이거랑 같은지 다른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등식은 그냥 항등식이고요. 지금부터 배울 게 뭐예요? 오늘은 지금부터가 아니고 다음 시간부터 배우겠지만 몫과 나머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식들은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항등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뭔 x값, 뭔 y값, 무슨 숫자를 넣어도 항상 성립해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몇 번 해볼까요? 55번 풀어볼까요? 55번 한번 풀어보세요. 혹시 책을 잃어버린 건 아니지? 응. 길면 안 돼요. 풀이가. 여기 보세요.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머지가 0이란 얘기죠. 나머지가 0이란 얘기지. 수식을 써봤더니 x 4제곱 ax제곱 b를 요 녀석으로 나눴더니 누군지 모르지만 qx가 나올 거고요. 나머지가 0이란 얘기죠. 그러면 항등식이니까 아무 x나 집어넣어도 이 식은 성립해야 된다는 마인드 갖고 있으면 끝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식은 누구냐면 누군가가 0이 나오는 생각보다 되게 깔끔해요. 얘 가만 봤더니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됩니다. x-1과 -2로. 그러면 x에다 1을 집어넣어주면 얘가 0이 되는 거 맞습니까? 우변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좌변도 0이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죠. 따라서 x에 1을 집어넣었더니 우변은 0 곱하기 q1이니까 얘는 상관이 없어져요. 맞아? 따라서 1 집어넣었더니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몇이고요? 0이고요. 또 2를 집어넣어도 0이 나오는데요. 2를 집어넣었더니 몇이에요? 16 4a b가 몇이다? 0이다. b를 지워버리면 되겠네. 빼줍시다. 뺐더니 여기서 여길 뺄까요? 15가 나오고 4a 빼기 a니까 몇이다? 3a가 되고요. 얘네들은 지워지고 0이 나옵니다. 따라서 a는 몇?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a에다 마이너스 5를 넣어줬더니 마이너스 4네요. b는 몇? 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B-A를 구하래요? 그럼 답은 9입니다. 됐니? 질문. 다 됐어요? 다 됐어? 자, 또 하나 해볼까요? 뭐 해볼까요? 58번 볼까요? 58번 볼까요? 자. x에 대한 다항식 문제 풀어보고 있으세요? 식 쓰는 동안. 자, 설명 하나만 들어갈게요. 여기 잘 봐요. 다항함수일 때 이 fx가 몇 차다? m차식이다 라고 합시다. 최고차항이 m차래요. 다항함수는 최고차항이 제일 중요해. 얘가 음수냐 양수냐, 그 최고차항이 차수가 몇 차냐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얘는 m차고요. 나눠주려고 하는 녀석이 몇 차다? n차래요. 그러면 몫은 당연히 몇 차가 나와야 돼? m 빼기 n차가 나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약간 동의하나요? 얘가 만약에 7차식인데 5차식으로 나눠졌어요. 그럼 몇 차식이 나와야 돼요? 2차식이 나와야 돼요. 다음, 나머지는 최대 몇 차가 나와야 돼? 최대 몇 차? n차보단 작아야 되겠죠? 따라 최대 몇 차가 나온다? n-1차가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따라서 얘가 3차식으로 나눠졌어요. 그럼 얘는 최대 몇 차? 2차식이니까 2차식을 써주면서 RX를 모를 때 구해줘야 된다면 2차로 가야 되고요. 얘가 5차식이래요. 그럼 얘는 4차로 가야 돼요.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식이 복잡하니까. 됐나요? 됐어요? 요 박스 잘 알아두면 좋아요. 그 다음 또 하나 알려줄게요. 예를 들어 여기 봐. x에 뭐 4x의 세제곱 더하기 뭐 2x 제곱 그냥 관심도 없어. 요렇게 되고요. 더하기 3이래. 근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2x 제곱 마이너스 뭐 2x 마이너스 1이 있대요. 그러면 얘 한 방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얘를 인수분해 했더니 누가 나온대? 요렇게 나온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너네들은 막 그래서 또 머리를 싸고 헤매겠지만 얘가 만약에 지금 가운데 안 썼잖아. 누가 될지 몰라서. 얘 한 방에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한 방에 나오냐면 잘 봐요. 요 3차 최고차항은 누가 지금 결정이 되냐면 여기 2차식인 거 맞니? 그러면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몫은 몇 차식이어야 돼? 1차식이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는 너희들은 일단 ax 플러스 b로 갈 거라고요. 맞잖아. 그 다음 너희들 무슨 짓 할 거냐면 다 전개할 거라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항등식이니까 계수 비교하는데 요런 느낌 없어? 요 4x의 세제곱 요 최고차항은 여기 왼쪽의 최고차항과 오른쪽의 최고차항으로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틀린 말 아니지? 그 앞에 개수가 4니까 2x의 제곱에다 누구를 곱하면 4x의 세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그냥 무조건 2x예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 상수항이다 라고 하는 녀석 플러스 3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상수항 곱하기 상수항만 상수항을 만들 수 있는 거 맞죠? x가 하나라도 껴들어가기 시작하면 상수항이 아니고 무슨 x 무슨 x로 나올 거 아니야. 따라서 여기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 누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앞대가리랑 뒷대가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 최고차와 최저차, 즉 상수항만 보고 나서라도. 그러면 자, 누굴 하래? QX를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 봐요. QX는 지금 얘가 3차잖아요. 얘가 2차잖아. 나는 전개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얘가 지금 몇 차여야 돼? 1차여야 되는 거 맞아요? 아, 얘는 관심이 없어요. 쌤, 근데 나는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얘는 인수분해 된 건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된 거잖아요. 아, 그럼 넘겨줘. 넘겨주면 끝나잖아. 넘겨봐요. 그럼 어떻게 돼? 4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누구다? 빼기네. 빼기 x에 누가 되는 거야? 더하기 b-1이 된다라고 쓸 수 있어 없어? x 플러스 1을 넘겨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지요? 그 다음 얘는 2x의 제곱 더하기 1에 누가 된다라는 거야? qx는 이미 구해졌어. 어떻게 구해지냐면 4x의 세제곱이니까 누구다? 여기는 2x가 나와야 될 거고요. 상수항이 b-1인데 1 곱하기 누구다? b-1이 나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 뭐 해주면 될까? 뭐 해주면 될까요? 숫자 넣으세요. 얘를 전개할 생각보다는 그냥 우리 친구 1 같은 거 넣으면 돼. 왜냐면 이게 항등식이잖아. 전개하는 것보다 수치 대입법이 훨씬 편해요. x 1 집어넣었더니 몇 나와요? 4 더하기 a 빼기 1 더하기 b 빼기 1이 나오는 거 맞죠? 얘는 누가 된다? x 1 집어넣었더니 3 곱하기 2 더하기 b-1이 되는 거 맞습니까? 2 더하기 b-1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정리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2는 몇이다? b, 3b 어렵다. 더하기 3이네. 맞아요? 요런 식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누굴 넣어줄까요? 방금 1 넣었나? 그쵸? 근데 0 넣으면 안 나와. 왜? 0 넣으면 싹 b-1이고요. 0 넣으면 1 곱하기 얘만 나오니까 똑같아요. 구할 수가 없어. 마이너스 1 정도 넣자.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마이너스 4 더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b 빼기 1이고요.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몇이 나와요? 역시 또 3이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1 넣었더니 b-3이 나온다. 그러면 얘 지워지고요. 역시 a 더하기 b 빼기 4가 될 거고 여기는 3b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네요. 뭔가 이상한데요? 마이너스 1을 넣었는데 어디서 틀렸을까? 아, 야, 마지막에 집에 보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상하게 틀려버리네? What? 얘요? 네. 맙소사. 그래도 얘까지는 맞아요. 그죠?
얘까지는 맞는데 1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a인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안 틀렸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네? 그러면 누가 된다? 여기 넘어가 볼까요? 마이너스 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긴 누가 돼요? a 더하기 2b는 5가 된다라고 쓸 수가 있네요. 따라서 더해주면 4b는 4, b는 1이고요. b가 1이니까 a는 몇? 3이 된다라고 쓸 수 있나요? 따라서 a는 3. 몇 번 문제였죠? 58번이었죠. 아, 내가 지금 많이 당황했어. a 빼기 b는 몇? 2. 답은 2다. 됐습니까?